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부터 6.25 전쟁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그 과정을요, 순서대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과정, 결과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요. 우리 제자들이요. 머리 아파. 선생님 배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러신다라면 글쎄요. 예, 약 잘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이룬 바로 그 시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걱정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이룩한 해, 그때가 몇 년입니까? 바로 1945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간에서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면요. 보통 그 1945년 전후로 아마 많이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모르는 게 생기겠죠. 그때 선생님을 찾아와도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그 당시 어땠어요? 라고 하면 그땐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칠판 이동해서요. 그 당시의 모습 먼저 연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표를 짜잔짠 하고 보니 자, 1945년에서부터 오늘은 1950년까지 공부한다고 막대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진 특강을 통해서 이 시대 상황을 살짝 엿보고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광복을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곧장 통일된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분단된 상태로 각각 남과 북의 나라를 세우게 그것도 1948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단이 되어서 남과 북의 각각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분단된 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죠? 그런데 2년 후에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루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에 일어나는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주제에서 공부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임시가 아니라 이제는 정식입니다. 그렇죠? 이 정식 정부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이야기 공부해 볼게요. 미리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요. 참 복잡해요. 예, 그래서 초등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중학교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고등학교 제자들에게 가르치나 끝나고 나면 다들 이게 선생님 뭘까요? 이러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고 책을 덮으면 안 됩니다. 복습하려고 하는 마음 꼭 잡아두시길 바랄게요. 자, 앞서서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이 1930년대 후반 다른 나라와 함께 2차 대전을 일으키더라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40년대를 이제 넘어가 보다 보니 여러 가지 징후가 일본이 뭔가 전쟁에서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이 지게 되면 우리 어떤 나라를 세우지? 라면서 많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그 중심에는요, 임시정부가 있겠죠. 임시정부가 이때요,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여러분, 건국이 뭘까요? 바로 나라를 세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라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임시정부는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 아니었죠. 그렇죠? 그 중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중국에 일단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국내에서는요, 혹시 우리 제자들 여운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여운형? 선생님이 생각하기에요. 역사 공부를 꽤 많이 한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여운형 선생의 이름이 익숙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당시 국내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인기를 순서로 매긴다라면 한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이루게 됩니다. 과정을 살짝 봤더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일본은요.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 그들과 더불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었는데요.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항복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1945년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자,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우리도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독립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지난번 사진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곳은요. 면적은 적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공산주의 국가가 소련이잖아요. 그 소련이 이제 세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던 바로 그런 곳이고 또 소련의 또 뭐라 그럴까요? 대립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광복하자마자 소련 군대와 미군이 이제 들어와서 주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각각 군대를 나누기 위해서 북위 38도에 그들이 마음대로 선을 긋고 38도선이라고 불러줬어요. 이것이 바로 45년 8월과 9월의 상황이에요. 우리 제자들이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라고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상 와 독립하자마자 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소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우리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왜 광복하고 난 다음에 분단되었는지 그거 이해하자라고 했었죠? 바로 여기서 이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련은요 더 이어져 갑니다. 1945년 12월이 되면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모였었냐면 모스크바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문제를 논의했고 크게 두 가지가 결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리고 두 번째, 임시정부가 동의한다라면 한반도에서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게 결정이 됐어요. 신탁 통치, 선생님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라고 하면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아직 조건이 안 된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런 민족에게 강대국이 대신 이제 통치를 하는 이것이 바로 신탁 통치가 되겠고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은요. 최대 5년까지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이제 신문을 통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상상을 좀 해줍시다. 여러분이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이제 국민이었다라면 아직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제 한반도의 국민이었다면 이런 신탁 통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 혹시 우리 예전에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있던 그것의 또 다른 유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많은 동포들은요, 이것은 또 다른 이제 식민 지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요, 또 다른 일부 세력들은요, 아니 그 신탁 통치 말고 임시정부를 세운다라며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찬성할게 라면서 찬성하는 주장도 등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막 연일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러자 이제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하자라면서 몇 차례에 걸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큰 성과가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미국은 우리 이 한반도의 문제를요, 어디에 넘기게 되냐면 유엔에 넘기게 돼요. 우리 제자들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아니면 반기문 사무총장 익숙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유엔이라고 하면 국제연합이라고 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모두 참가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러니까 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서 나라를 만들자라고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드디어 이제 우리 통일된 나라를 세웁니까?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거부를 해요. 지금 남북한 총선거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을 뽑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면 우리 한반도 전체를 인구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눠줘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남한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면적은 북한이 더 넓지만 북한은 워낙 산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에 사람이 많이 살아? 그럼 남한에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배정되겠네? 그럼 우리라고 하면 북한입니다. 우리 북한한테 불리하잖아 이러면서 북한이 이 선거를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또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자 우리 이제 남한에 있었던 민족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일단 남한이라도 단독으로 먼저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이야기에 찬성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산주의가 세력을 막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느냐. 일단 남한이라도 먼저 단독 정부를 세우고 그 다음 이제 북한과 이야기를 계속해 가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김구 기억나십니까? 김구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해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통일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분위기가요. 점차 남한이라도 단독 선거를 하자라는 분위기로 이제 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김구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뭐냐면 김구가 직접 38도선을 넘어서 북한에 갑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이제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남북협상입니다. 자, 하지만 김구 선생의 의지와 달리 남북협상은 큰 성과 없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자, 결국 이러니 1948년 5월 10일 뭐 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만이 단독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5월 10일 날 있었던 선거다라고 해서 50총선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선거날 투표하는 건 그냥 일상적인 거죠. 그렇죠? 매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50총선거는요. 우리 민족이요. 최초로 선거날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의 모습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은요. 지금의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한 개인마다 들어가서 누구를 찍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막 이제 기호 표시를 나와 있죠. 그렇죠? 선거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후보자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저는요. 그 사진 속에 보이고는 꼬마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따라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건 뭐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 그 표정이 너무 귀여운데요. 바로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가 되겠고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요. 약 200여 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 뭐 할까요? 그럼 국회의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이것이 바로 뭐냐면 헌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짓는다, 건물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땅 파기? 기둥 세우기? 아니요.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헌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1948년 7월 17일. 아, 선생님 그러면 그 7월 17일 제헌절이 이날이에요? 예, 맞아요. 공휴일 아니라고 해서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최초의 헌법이 발표되었다. 자, 그리고는요. 이때 국회에서요.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뽑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어떻게 남한이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됐는지 알아가보자라고 했는데 벌써 답이 나왔죠? 그럼 선생님, 북한은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나요? 바로 한 달 뒤인 1948년 9월 달에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분단 국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내용들. 네.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순서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945년 광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미군과 소련 군대가 들어오면서 38도선을 경계로 분단이 되어졌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엔에서요, 남북한 모두가 참여하는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했었지만 북한의 반대로 결국 남한이 총선거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50총선거.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들을 순서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 분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혹시 누군지 알까요? 바로 여운형, 김구,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역할 비교할게요. 여운형 같은 경우는 건국동맹을 결성해서 이제 독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김구, 물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봉창, 윤봉길 어디 소속? 한인애국단 소속. 예, 맞습니다. 자, 반면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남한 단독 선거를 찬성을 했고요.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인드맵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는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출범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새로 등장한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뭘 기대할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요, 저는 일단 그동안 그 일본의 편에 섰었던 우리의 배신자들, 뭐라고 합니까? 예, 친일파라고 하죠. 그렇죠? 그 친일파들을 확실하게 처단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또 토지 조사 사업이라든지 산미 증식 계획 이런 거 거치면서 우리 농민들 너무나 가난해졌잖아요. 그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정부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1950년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제자들은요, 더 이상 6.25 전쟁이 언제 벌어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겠죠, 그쵸? 가볼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상황을 보셔야 될 텐데, 좀 전에 봤지만 남한 같은 경우는 독립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찍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후원을 받게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소련 군대가 들어오고요. 소련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일찍부터 전쟁 준비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소련,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무기 같은 것도 많이 증대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이제 나라도 각각 세워지고 이러니 미군을 철수를 합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기를 준비했는데 남한에서 미군이 대부분 철수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했을 때 남한 금방 지겠는걸? 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북한이 우리를 이제 침략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남침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과정을요, 선생님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전쟁 준비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초반에 북한이 우리를 빠르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수도 서울이요, 3일 만에 빼앗기게 되고요.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난 가야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전으로 정부를 옮겼다가 나중엔 대구로 옮겼다가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일대요. 낙동강 흐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낙동강 일대만 간신히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 전쟁은요,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지금 북한이 침공한 거야? 그렇다면 남한을 도와줘야지 라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유엔군이라고 불러줘요. 미국, 터키를 비롯한 10개가 넘는 국가들의 많은 군대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유엔군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의 상황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라면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전략과 전술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때 메가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메가더 장군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북한군이 이 남한에 이제 내륙까지 쭉 들어와 있는데 우리 북한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 인천이라고 하면 여러분 서울에서 아주 가깝죠? 이 인천 지역을 우리가 먼저 공략을 하자. 여기에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킨다라면 인천에서 공격하고 부산에서 공격을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북한 군대를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규모의 군대 파견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먼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습은요, 인천 월미도에 상륙하고 있는 이제 연합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흑백 사진이어서 잘 느낌이 안 오세요? 일단 선생님 쪽으로 보시면요, 뭔가 이게 하얀색이 있죠? 여기 이제 바닷가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륙을 합니다. 곳곳에 보니까 이제 배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차량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거뭇거뭇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엔군 병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격적으로 상륙을 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워낙 밀물과 썰물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군대를 과연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북한이 미처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그럼 북한의 허점을 노리고 군대를 상륙시켜 놓으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이제 나머지 군대는 한국 안에서 뭐하게 되는 상황, 고립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을 좀 계속 볼까요, 여러분들? 자, 결국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제 북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병력을 지원받을 수도 없고요. 새로운 물자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남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점차 어디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여담인데요. 국군의 날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10월 1일이죠. 왜 10월 1일이냐면요. 우리가 서울을 되찾고 38도선을 넘어갔던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10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군이 쭉쭉 올라가서요. 압록강, 두만강 일대 거의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통일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6.25 전쟁에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온 그런 중요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는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중국 군대의 대규모 투입이에요.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요. 대규모 군대를 보냈어요. 정확히 몇 명인지 이걸 다 계산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런 대규모 이제 중국 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잠깐이긴 하지만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되찾았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요. 처음에 전쟁 벌어지기 전의 상황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을 경계로 해서요.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요. 대치하고 있는 모습. 물론 조금이라도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밀리기도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지만 이 38도선 주변을 해서요. 전쟁이 계속되게 돼요. 자, 결국 2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1953년이 되면 이 전쟁을 쉬기로 협정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전협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법상으로 보면요.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전쟁이 끝나게 되면 종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었는지 그 결과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피해라고 하면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이 되겠죠. 인명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 우리 전체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의 6분의 1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많은 아이들이 있죠. 전쟁 고아가 또 많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산 가족이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족이긴 했는데요. 내 가족이 어디 살고 있는지 소식을 몰라서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 이것을 바로 이산가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산가족이라는 느낌을 잘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전쟁 끝나면 여러분들의 뭐 블로그라든지 SNS라든지 미니 홈피 같은 거 열어서 엄마 나 지금 여기에 있어.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죠. 핸드폰 딱 켜서 문자 보내면 금방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연락수단이라고 하는 건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전쟁 이후에 내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에 사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요, 아마 초등학교 때일 것 같은데요. 서울 이제 방송국에서 뭘 했냐면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요, 종이에다 크게 써가지고 와요. 뭐 어머님을 찾습니다, 형제를 찾습니다, 이름 같은 거, 사진 막 특징들을 이제 적어오면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머 내 가족이에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산가족 찾기를요, 한두 달 만에 한 것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수히 많은 이산가족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전에 식민지배 당하면서요, 뭐 공장이라든지 도로 같은 거 그렇게 많이 건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요, 죄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우리끼리 벌이는 전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움,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적대감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반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반공. 반공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 아무래도 우리 민족 간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다 보니까 이런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컸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 23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것. 자, 바로 이런 것들이 6.25 전쟁이 남겨준 가장 큰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6.25 전쟁까지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인드맵을 볼 때 조금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하고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을 읽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오. 1번, 광복전 국내에서는 누구누구를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조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운형 선생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자, 정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뭐뭐를 결정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남북총선거라고 하면 유엔에서 결정한 거죠? 자, 그러니 답은 신탁통치. 중요하고요. 3번,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찬성, 누구일까요? 바로 이승만. 자, 반면에 김구는 끝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까지 추진하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4번 6.25 전쟁입니다. 자, 무엇으로 북한군에게 빼앗긴 서울을 되찾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전세를 역전시킨다라는 게요, 전쟁의 분위기를 바꿨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측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바로 무엇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서울을 잠시 빼앗긴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죠?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5번, 6.25 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대립과 긴장이 뭐뭐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아무래도 대립은 보다 심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 가지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 텐데요. 5개의 문제, 자신감 많이 갖고 오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7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김구와 이승만의 가상 토론 내용입니다.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근현대사,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면요, 흥선대원군, 개항 그 이후의 시기를 쭉 말하는데 여기서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승만, 김구가 보이고 있죠? 먼저 이승만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자, 그 당시 국내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특히나 여러분들 이때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있는데 그들을 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 부분 맞죠? 자, 이 부분은 디귿에 보이고 있는 김구도 똑같습니다. 본인도 완전한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신탁 통치에 절대 반대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번엔 니은을 봤더니 통일정부 수립이 어렵게 되었으니 남한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하루빨리 정부를 수립합시다. 남한 단독선거를 주장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김구는 찬성이 아니라 반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예,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일제강점기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고요. 이때는 순서 문제가 상당히 잘 나와요. 꼭 순서 배열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연도를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봤더니 50총선거가 있어요. 연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1948년 우리 민족 최초의 선거가 시행됐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8.15 광복 언제입니까? 1945년이죠. 자,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948년 50총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됩니다. 나를 봤더니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던 건 1945년. 달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독립한 그해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순서별을 하시면 나가 되겠고요. 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 다.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됩니다. 조금 우리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자, 사진들이요. 순서 그대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일단 1945년 광복을 일으켰고요. 미소 공동위원회. 이게 뭐였었죠? 신탁 통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이제 복잡해지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46년, 47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50총선거 이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8년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요. 1945년에서부터 우리 제자들이 당장 이것이 조금 어렵다면요. 48년도 50총선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6.25 전쟁 이야기고 6.25 전쟁은 1950년에서부터 1953년이죠. 자, 그러니 답이 절대 될 수가 없고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설마 여러분들 7월 17일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죠? 1948년입니다. 왜? 총선거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고 했으니까 되었고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된 거 그해 겨울이라고 좀 전에 봤었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번에서요.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유엔에서 결정된 부분은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은 그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연속 두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요. 참 재밌습니다. 재석이는 제시된 힌트를 이용해서요.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들어갈 비밀번호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만 읽어봐도 참 재밌다 싶죠? 보기를 보시면요. 여러분 더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볼게요. 자, 첫 번째, 고조선의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부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언제 배운 거예요? 옛날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 시기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가보겠습니다. 고조선에 있었던 법, 우리가 뭐라고 했죠? 8조법이라고 하는데 8조금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에 가시면요. 정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이 절에 탑이 있었는데 몇 층? 5층. 세 번째,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팔만대장경.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1950년 6월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있어요. 8586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이 재미있는 문제를 뒤로 넘기고요.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6.25 전쟁의 양상과 관련된 그림입니다.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순서별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A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지금 국군이요. 어디까지 쭉 올라가냐면 거의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언제 이후입니까? 인천 상륙작전 이후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B를 보시면요. 지금 중국 측에서 화살표 내려오고 있는 보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대규모의 중국군이 이제 투입이 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지금 C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대구, 부산 이 일대 낙동강 전선만 간신히 방어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전쟁 초반의 모습. 자, 마지막 지도를 보니까요. 38도선을 경계 삼아서 북한군과 우리의 국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휴전 전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런지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될 지도는요. 아무래도 전쟁 초반에 우리가 많이 밀렸으니까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의 모습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켜버렸어요. 우리에게 유리했던 거.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판세가 다시 또 달라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것. C, A, B, D.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보니 순서 문제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포인트 짚어보면서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광복에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 그 사이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 정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6.25 전쟁의 주요 사건도요, 시대 순으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이요, 이제 40시간을 넘어가면서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 사이에 역사에 대한 내공도 많이 쌓였죠. 아마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요, 빨리 시험 보고 싶다, 시험 합격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하실지요? 미리 여러분들 교재 한번 살펴봐주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